자, 마이크는 말씀드리는 동안에 계속 조절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쌤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전공을 강의하고 있는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이제 남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원장 선생님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셨고, 또 논술 선생님께 논술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중요하신 것은, 중요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은 이제 전공에 관련된, 전공에 관한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잠깐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주 시험 삼아라도 한 번이라도 임용고시에 응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네, 체험 삼아 봤다. 네, 손 내리시고요. 네, 완전 나는 초수다, 임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 솔직하게, 제가 수요조사가 좀 잘 돼야지 아시겠지만, 네, 손 내려주시고요. 혹시 여기 남자분들도 계신데 유치원 교육과정 전공이 아니신 분은 아니시겠죠? 다 전공하신 거죠? 네, 네, 전공하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아직은 남학생이 제가 학원에서 없었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남자분들도 같이 웃어주시면 아이들도 웃는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아까 교수님 앞에 저기 논술 교수님께서 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앞에 김정경 교수님하고 팀이 돼서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키즈쌤에서 키드가 만들었으니까, 선생님들 키즈는 잘 아시죠? 키드가 만들었으니까 확실한 지원을 받아서 공립 유치원 선생님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저도 처음 이 학원이 설립됐을 때 이 취지랑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아 임용 전문 학원은 처음이에요. 아직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초등과 중등의 모든 과목 있죠. 국영수, 은미체 쫙 다 있잖아요. 모든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유아 임용, 이런 식인데 저희 학원 어때요? 온리 유아 임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이신 분도 있고 시험 삼아 저는 재수 이상이고 좀 준비가 됐어요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설명회까지는 나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서 안 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모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병설 유치원 혹은 단설 유치원 통합해서 국공립 유치원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시기 위해서, 되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는 진짜 처음 중에 처음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차곡차곡 10개월을 어떻게 쌓아 나가느냐. 제가 어제까지 2차 대비반 진행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어제가 종강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1차 발표가 나요. 그래가지고 1차 발표 나서 합격되신 분은 23일부터 다시 맹훈련 하실 것이고, 떨어지신 분은 어떡해요. 저희 막 어저께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만나요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거든요. 네, 진짜요. 다시 만나는 게 간절한 그분들과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까지 최종까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선생님들은 그 선배들의 가장 좋은 케이스의 전철을 쫙 밟아서 올해 합격. 선생님들이 처음에 생각하실 때 저는 한 3년 공부할 거예요, 2, 3년 할 거예요, 이런 분 있잖아요. 3년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3년 보신다는 분들은 기본으로 한 4년, 5년까지 가요. 나는 올해 안에 꼭 되겠다. 그래야지 조금 아쉬워서 그 다음에 했을 때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게 잡으시면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재수 없어요. 장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수 만에 붙기 어렵다던데 이런 말이 있는데, 몇 개월 만에 붙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시작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일찍 시작하시는 거예요. 올해가 아직 내년이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밟아 나가서 올해 2017년도에 초임 교사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논술에 몇 점이에요? 20점.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니까 교육과정 A유형하고 B유형 40점, 40점에서 80점. 그래서 100점. 그래서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저는요,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호응이 오면 더 막 신나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되실 거잖아요. 그쵸? 아까 저한테 이제 애기 다루듯이 선생님들을 해드렸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난 연도에는 논술도 첨삭을 좀 해드렸거든요. 꼼꼼하게. 그래서 아마 그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서로 오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무리 강의지만 대답해 주시면 너무 신나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80점을 저와 함께 채워 나가야 돼요. 최하 76점 이하는 떨어지지 말자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80점 다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100점 맞죠. 자, 그렇다면 유치원 교육과정을 어떻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뭐 공부해야 돼요? 전공. 그렇죠.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자, 전공. 뭐예요, 근데? 전공이 뭐죠? 전공 중에서. 자, 선생님들 올해 시험 삼아 보신 분도 있는데, 유치원 교육과정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공고문에 시험 범위가 나오거든요? 시험 범위가 어디죠? 정말 시험 삼아 보셨군요. 아이고, 정말 시험 삼아 보셨군요. 유치원 교육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게 시험 범위예요. 쉽죠? 하나밖에 없죠? 쉽죠? 그죠? 그래서 이게 ABC로 나눴을 때 국가수준, 예전 교육과정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유치원 수준이라면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바로 이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전공 얘기도 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이 1차부터 6차까지는 연도별로 나눠졌어요. 언제부터 수시로 바뀌었죠? 이렇게 앞에 호응해 주시는데 대답은 잘해 주시는데 이제 대답은 아직 안 나와요. 이제 처음이라서. 그래서 맞아요.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부터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해서 수시 개정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7에 2007 개정. 그래서 이게 2007에 나오다 보니 그리고 6차 다음에 나오다 보니 이거를 7차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정식 명칭은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뭐죠? 2012 문제의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바로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0에서 2세 표준 보육과정을 합쳐서 누리과정이 이때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시험 범위는 2015래. 2015래요. 무슨 차이죠? 에? 그쵸? 그럼 2013, 2014도 있을까요? 없어요. 2014, 2013은 없어요. 왜냐?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한 가지만 바뀌었어요. 한 가지 바뀐 거 아시는 분? 상품 드릴까요? 없으세요? 시범적으로 봤으니까. 자, 2012 유치원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교육시간이 1일 3에서 5시간을 뭘로? 그렇죠. 보긴 보셨죠. 4에서 5시간으로 수정을 했어요.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수정해서 정식 유치원 교육과정 이름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임용고시에서도 이 유치원 교육과정 문제가 나올 때 누리과정, 3에서 5세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2016 대비 올해 시험에서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배경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도 정말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공유유치원 교사 될 건데, 그죠? 나중에 그리고 선생님들 면접 준비 또 경기도 지원하실 분들은 또 내년에는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집단 토의도 하고 수업 실현도 하고 하여간 정말 교사가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수준 이 유치원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고요.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해설서.
그리고 교사용 지침서. 네, 지침서 한 권, 해설서 한 권. 그리고 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도서. 지도서 몇 권이죠? 연령별로. 이 지도서는 3세, 4세, 5세.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유치원, 유아란? 유아란? 3에서 3세에서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다루게 될 친구들의 연령이 3세, 4세, 5세. 이거 전공하셨으면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서가 각각 연령별로 있고 생활 지도별로 1권에서부터 10권. 3세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4세는 1권에서 11권, 5세는 1권에서 11권. 이렇게 해서 첫째 거 유치원과 나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그 생활 지도도 생활 주제도 조금씩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10권, 11권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놀라시니까 30권이 되는 거 이거 다 봐야 돼요 하시긴 하는데 나중에 2차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는 이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교육 계획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험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설서 지침서 한 권 있죠. 그 다음에 혼합 연령. 올해 문제에 나왔죠.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제가 이 중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다른 학원에서 임용 강의를 많이 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두 군데를 이렇게 거치고 오면서 좀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출산과 육아를 좀 하느라고 좀 쉬고 있다가 작년에 올해 이제 이 멋진 키즈쌤에서 콜을 받아갖고 올해 중반에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왜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는 잘 안다는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랑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해설서에서 그리고 지침서는 해설서하고 거의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믹스해서 같이 보시면서 그 다음에 혼합 연령.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죠. 혼합 연령 학급, 복식 학급이라고도 얘기해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복식 학급 혼합 연령은 뭐죠? 네, 맞아요. 막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잘 읽었습니다. 유치원 유아의 연령이 3세, 4세, 5세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한 학급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화보집이 안 되거나 원화의 수가 너무 작거나 비율이 안 맞거나 그럴 때는 연령을 혼합해서 한 학급으로 구성이 되죠. 주로 3, 4세 학급 혹은 4, 5세 학급. 정말 안 된다. 우리 유치원은 3, 4, 5세 합쳐서 7명이다. 그러면 3, 4, 5세도 혼합되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단일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혼합 연령만의 복식 학급만의 교수 학습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서 요거에 관련된 책도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이거 교육부에서 나온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앞에 이론적인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아셔야 되죠. 올해 문제에 나왔고 제가 기출문제로 여기다 수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뒤에는 또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일까요? 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해설서로 들어가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죠. 뭐죠? 크게 다 같이 신체 운동 및 건강 영역. 그 다음에요 의사소통. 그 다음에요 사회관계. 그 다음에 신의사 순서대로 예술경험. 그 다음에 자연탐구. 잘하셨어요. 뭐죠 이거? 설명해 오신 거 합격이에요. 이거 5가지 하시면. 자, 잘 아셨고요. 이 5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 5가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충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추세가 조금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이론서도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관건이긴 한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럼 먼저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는 어떤 과목이 들어있죠? 아까 전공 그러셨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 때 배운 모든 과목들을 다 꺼집어내시면 되겠어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는 뭐 있죠? 건강교육, 또 안전, 또 동작은 여기도 들어가고 예술과도 관계가 있어요. 둘 다 적을까요? 또 중요한 거, 신체운동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 에? 그런 거 모두 포함한 거, 발달, 대근육 다 포함한 거. 체육 신체운동 건강이잖아요, 그죠? 체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요리 활동도 여기에, 요리 뭐 극단식 관련된 요 활동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에는 유아 언어교육, 또 뭐 혹은 문학교육, 이제 문학교육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영역은 사회. 너무 좋죠. 근데 사회 한 과목이긴 한데 이 안에는 안 적어요. 도덕성, 경제, 인성, 지리, 또 하여간 수많은, 그죠? 가치적인 것들. 그래서 사회, 그 다음에 예술 경험은 동작과 음악, 또 미술, 또 체육은 여기 있고, 음악, 미술, 동작, 뭐 이제 극놀이 이런 것도 다 포함이긴 한데, 음률 음악하고 같이인데 음률로 또 따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탐구는 수학과 과학,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나오느냐? 이건 5가지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앞에서 논술 선생님께서 교육학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뭐죠? 이거 말고 선생님들이 전공 필수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들, 과목으로, 비고치기 말고 과목으로. 유아교육 개론이라고 하는, 그쵸? 근데 이 개론에는 선생님들 배운 거 쭉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에? 발달 심리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아까 비고츠키 얘기하셨는데 비고츠키, 피아제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발달뿐만이 아니라 교육 철학, 사상사. 철학이긴 한데요, 우리 유아가 주로 약간 철학 중에서도 사상사의 그 특징이라든지 뭐 저서라든지 그 사람의 강조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인 부분으로 사상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문제 관련돼서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교사론에 대한 거. 논술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교사론이잖아요, 그죠? 교사론, 장학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모교육, 잘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교육도 한 문제 이상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놀이, 맞아요, 놀이. 모든 흥미 영역이나 이런 거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놀이 이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놀이. 됐나요? 자, 그 외 또 다수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할 때는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에 관련된 과목도 포함이 될 테고, 그죠? 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자, 요만큼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세부적으로 나눠요. 제가 맨 뒤에다가 연간 계획안에다가 1, 2월에는 뭘 공부할 거고 쭉 말씀을 해놨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평가 부분이 빠졌네요. 평가 보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아평가,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부터 시작해서 평가에 관련된 이론들 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40페이지입니다. 그 옆 페이지에 제 얼굴도 있네요, 그죠? 중간에 어색하게 찍고 있는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실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보신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와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문제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수록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살짝 말씀은 드리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고 문제를 또 다시 보면 아는 만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0페이지에 제가 나왔죠? 그래서 1년을 선생님들은 이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12월인데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찍 오신 거예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 쭉 1년 스케줄을 짜놨지만 중간에 오신 분들은 앞에 안 된 것들을 그 중간에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1, 2월이 올 것인데 1, 2월 달에는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개론. 유아교육 과정 개론. 이 개론을 알고 계셔야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사실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공부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각각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가 지금 학원이긴 하지만 공교육에서 배운 것들이 임용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는 사실 맞춤형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이제 이런 거긴 한데 어떤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식들을 선생님들께 도움을 이제 넣어드리는 건 선생님들이 직접 넣고 선생님들이 공부는 직접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강의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1, 2월에는 개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부터 3, 4, 5, 6으로 자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올해는 이렇게 합쳐서 하려고 해요. 이때 이제 아까 신, 의, 사, 예, 자 5가지 영역에 따른 온통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아까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양 많은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과목에는 기본적으로 해설서, 그 다음에 강론서, 그 다음에 제가 뭐 빠뜨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장학자료. 교육부에서 나온 장학자료가 있어요. 자, 이 장학자료는 뭐예요? 최근에는 좀 추세가 다르긴 한데 해마다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뭐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다 다시 오긴 했지만 교육부에서 연말 정도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요. 선생님들, 교사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학교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는 종일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튼튼 체육이라든지 창의과학 이런 거 4가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유형으로 어느 해에는 유아 사회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해마다 참 이것도 2권에서 한 4권 정도까지 연구가 돼서 현장으로 배포가 됩니다. 공부할 거 많죠. 여기서 이 대목에서 어떡하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하시는데 2권에서 4권 정도까지. 근데 희소식은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렇게 2~3권씩 나오는 게 잠잠해지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교육청에서 조금 알아서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잠잠한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안전교육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놓죠. 이제는 뭐 책으로 배포하는 게 큰 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이트에다가 게시를 해놓으면 각자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제가 가진 자료는 1995년 몇 년생이세요 도대체? 1995년도부터 최근까지 2권에서 3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여기에 이론적인 배경들이 들어있어요. 이론적인 배경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 권에 책 한 권인데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배경도 잘 된 해가 있고 그냥 그닥 많이 참고 안 되거나 문제 내기 어렵겠다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혼자 다 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진 자료로 정리를 해야 돼요. 다 보는 건 진짜 기절. 재수 이상이시면 봐야 돼요. 구석에 나오는 것까지 고득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 위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론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올해 시험 문제에 경제 관련 용어도 나왔잖아요. 그쵸? 부가가치라든지 희소성 이런 거.
그런 것도 무슨 고등학교 때 뭐 경제 시간에 배운 건데 여기 나오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육부 자료, 사회 관련 자료에서 그 경제 용어가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나 이거 나왔지 지금 나오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해설서, 강론서 다 본 다음에 또 따로 교육부 장학자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신체운동, 체육할 때 체육에 관련된 거 다 보고 안전할 때 안전에 관련된 거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혼합연령 자료도 이때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 주에 이제 신이론이라고 나왔는데 이 신이론이 사람 잡아요. 잡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신이론이라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출제 근거, 우리 2015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만 나와야 돼요. 출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랬었는데 최근 추세가 어떤 학자, 특정 학자의 이론을 알고 그 사람이 주장한 단계도 알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서 쓰는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강론서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비고츠키, 삐아제, 듀이, 프로이드, 에릭슨 이런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씻고 찾아야죠. 이제 모든 책들을 찾으면서.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잘 봐두시고 이런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추세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월부터 3, 4, 5, 6월까지는 끊임없이 인풋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도 계속 보셔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론서를 모두 다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론서, 발달 그리고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철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론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읽으세요. 1, 2월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만큼 머리도 들어오거든요. 자꾸 볼수록 많이 들어와요. 제가 드리는 자료도 보지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들 덮어두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보세요. 정말 저 진짜 엑기스 위주로 선생님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3, 4, 5, 6월에는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서 선생님들이 거의 초수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따라오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선생님들이 전공서적 찾아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는 누가 해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인풋이 됐으면 이제 우리 시험이 알았어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 8월에는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또 장점이라면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간간히 드릴 거예요. 괄호 넣기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라도 문제를 드려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요즘 설명회를 갔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1, 2월에 책 보시라고 그분들은 이제 3학년이고 4학년이고 이러니까 전공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공 책 다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교수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 정확하게 쓰셨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도 본인을 계속 피드백 해야겠지만 6개월 동안 잘 쌓은 것을 7, 8월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때 다 맞추면 6개월 동안 정말 공부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때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게 더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뭔가 더 공부를 하시게 제가 드리겠죠. 추가로. 그리고 나서 9월부터 10월, 11월 언제 시험 보죠, 우리? 11월 셋째 주 토요일. 이때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은 무슨 날인데 그런 거 있는 것처럼 해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쯤에 뭐 해마다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셋째 주 토요일에 임용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주까지 2주까지 그 안까지는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면서 실전에 적응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제가 정말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찝어드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1년을 공부를 하시면 셋째 주 토요일에 나는 100점 못 맞은 것 같아. 97점 맞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보고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과목들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한 주 한 주 잘 따라만 와주시면 이게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그럴 때 이제 안내를 잘 받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모셨고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만 잘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매주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잡으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예습해 오고 또 강의 들은 거 가서 복습하는 분과 앉아서 학원은 열심히 와서 강의만 듣고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과 그 다음에 강의 또 갈까 말까 들락날락 하시는 분과 결과는 또 나오죠? 달라요. 다음 주 화요일에 1차 발표 나거든요. 12월 22일 올해 1차 발표 나요. 지금 본인 이제 결과가 여기 앉아서 계시는데 12월 22일에 발표에 합격이시면 2차 들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제 현장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2차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도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쭉 따라오시면. 그래서 결과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 내년에 합격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죠? 그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밝고 맑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이게 있죠. 혼자 가면은 이렇게 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년 계획 잘 하셔야 돼요. 중간에 뭐 한 5, 6월에 슬럼프예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담도 많이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따가 또 스파르타반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혼자 가기는 정말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옆에서 관심 가져주고 채찍질 해드리고 아까 채찍만 또 드리면 아까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채찍만 드리면 또 너무 작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하셔요. 그때는 막 당근도 제가 정말 여기가 3번째 학원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학원 없어요. 얼마나 수험생들 입장에서 편히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막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이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거대로 잘 따라오시면 그래서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본인만 열심히 하시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아요.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더 키워주려고 하세요. 학원에서. 학원도 좋잖아요. 합격생들이 많으면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신 혜택도 다 받으시고 본인도 누리면서 자기 공부하시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2017년에 합격해서 저 합격생이에요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또 합격생하고 내년에도 할 거지만 합격생과 함께 하는 발표회에서 전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그래도 프린트에 실었으니까 문제만 잠깐 살짝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만큼 그리고 이것도 공부하는 범위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고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랑 나중에 그때 봐서는 더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 2016년도에 A형에서 3번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몇 세, 생활주제, 교육계획안, 뭐 사례, 지금은 이제 활동이 나와 있는데 어디는 뭐 이렇게 저널이라든지 유아들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 지문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소문 문제가 3개에서 4개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일일 교육에 관한 일부다. 혼합 연령 학급이다. 물으면 답해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이제 혼합 연령 학급 운영의 기본 방향 두 가지를 써라. 사례 반영했던 거를. 그러니까는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례에서 찾아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운영 전략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걸 찾아내라.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윤 교사가 사용한 전략을 써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페이지에 제가 그 근거를 넣었죠. 이건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에서 달달달 외우게 되실 부분들입니다. 실제로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도 이 부분을 짚어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죠. 기본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많은데 혼합연령은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수준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난이도 수준 조절하는 전략. 왜냐하면 카드의 크기, 수 이런 거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집단 활동을 구성할 때 3, 4, 5세니까 3세 데리고 소집단 할 때 다른 연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5세 데리고 수업할 때 3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두고 공부만 했으면 어렵지 않게 쓸 부분들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조용한 놀이에서 조용한 놀이 중심의 두세 가지 영역을 제한했다. 교사의 시야 범위 내에 있는 지정된 공간에서만 했다. 내용이 있죠. 10페이지에, 19페이지에. 다시 17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에서 자, 기억의 유의점 보세요. 4, 5세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3세에게는 언어 영역에서 그림책 보기와 낱말 그림 맞추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책 보기, 낱말 그림, 카드 맞추기, 조용한 활동 2개 했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본다. 교사의 시선 안에 유아들을 두었다. 그 두 가지 전략을 잘 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너무 쉽죠? 내용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충분히 공부가 되신 분들에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는 이제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삼아 보신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그 이전부터 공부를 쭉 했던 분들은 법령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유아교육법,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되는 뭐 아동폭력과 관련된 거라면 그런 법률. 그래서 법률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 그것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여튼 올해는 이렇게 나왔지만 법령과 관련된 공부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것도 우리 학원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법 전문가가 계세요. 법 전문가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치원교육과정 전공이라서 뭐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한테 듣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법 전문가께서 특강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특강도 스파르타반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전공 저한테 들으시는 분도 요청에 의해서 들으실 수는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6번 같은 경우도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출처를 22페이지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나요? 하시겠지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선생님들께 아마 다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는 유치원교육과정 비유형. 그래서 요거는 이제 4세 유아들의 대화, 가게놀이 상황. 그러면서 2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시펠트의 유아 사회교육 접근 방식, 뱅크스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리고 2번처럼 유치원교육과정 사회관계 영역에 사회에 관심 갖기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 지침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거의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연령별 세부 내용까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2년도에 나온 유아 경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에 요 내용들이 있다는 걸 수록을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서부터 있는 것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놨어요. 그래도 한눈에 선생님들이 한 번에 딱딱딱 보게 하시고 볼 수 있게 너무 질 좋고 막 그렇지 않아요?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 안내 뭐예요 이거 설명회보다 확실히 도움이 되시라고 선생님들은 정말 필요한 것만 위주로 수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이전 것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라고 표로 지나갔나요? 예, 한국사 뒤에 있어서 48페이지 48, 49페이지부터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영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중요한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제가 사실 뭐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사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본인한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저하고 정말 공부를 하면서 또 다루시게 될 거지만 본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야 돼요. 내가 왜 공립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은가? 왜 돼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1년 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예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